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에페이로스의 올림피아스 공주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태몽은 하늘의 번개가 올림피아스의 배를 때리고 그 번개에서 나온 불길이 전 세계를 휘감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의 어린 시절 올림피아스는 종교와 미신에 집착하여 올림피아스는 심하게 신이 들려 광적인 의식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침실에 뱀을 두고 생활하였으며 이를 본 필리포스 2세와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올림피아스는 아들에게 집착하게 되죠. 한때 말을 파는 상인이 부케팔로스라는 명마와 함께 마케도니아를 방문합니다. 부케팔로스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난폭한 말입니다. 모든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말 길들이기에 실패했으나 알렉산드로스는 말이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길들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알렉산드로스,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통합을 위해 원정을 떠나며 알렉산드로스에게 섭정을 맡깁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필리포스의 부재 소식을 들은 주변국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알렉산드로스는 침략자들을 물리칩니다. 필리포스 2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귀족과 결혼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권력을 가졌던 아탈로스 장군의 조카 딸인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식에서 그는 왕국에 적법한 후계자가 태어나기를 기원하자고 건배 제의를 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는 마케도니아가 아닌 에페이로스의 공주였기에 이를 들은 알렉산드로스는 크게 분노합니다. 필리포스는 칼을 꺼내 알렉산드로스에게 달려들다가 넘어지고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필리포스 2세는 화해를 위해 부인인 올림피아스의 남동생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고자 합니다. 이 결혼식에서 필리포스 2세는 자신의 경호원인 파우사니아스에게 살해당합니다. 20세의 알렉산드로스는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알렉산드로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필리포스가 죽고 나자 주변 동맹국들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을 직접 만나 설득합니다. 또한 코린토스로 동맹국들을 불러 코린토스 군사동맹을 재건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왕실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부하들이 왕실에 남은 재산이 없어 걱정을 하자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에게 희망이 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신뢰를 쌓은 부하들도 그 희망에 동참하겠다고 하게 되죠. 희망을 안고 22세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 원정이 시작됩니다. 이 당시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침략은 막았지만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내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갈등을 조장하며 내전을 계속 지원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의 통합을 위해 페르시아를 정벌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페르시아 원정을 떠난 알렉산드로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2세의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의 오랜 적인 페르시아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첫 번째 그라니코스 전투는 페르시아군 30만, 알렉산드로스의 군은 4만 명이 참여합니다. 도착할 당시 칠흑같이 어둡고 폭우가 내려 전투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전투를 반대하였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본인이 먼저 뛰어들어 공격을 감행합니다. 페르시아군이 도끼 같은 칼로 그의 머리를 가격하여 투구가 부서지고 연이어 페르시아 장군이 일격을 가해 알렉산드로스는 위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클레이토스라는 장군이 페르시아 장군의 팔을 잘라 알렉산드로스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심각한 부상에도 계속 싸워 인간이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알렉산드로스 군은 사기가 오르고 페르시아군은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로 페르시아 군의 전사자는 2만 명, 알렉산드로스 군의 전사자는 115명입니다.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알렉산드로스, 신의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신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중심부로 진격합니다. 드디어 이소스 전투에서 다레이오스 3세가 등판합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60만이 투입됩니다. 수적으로 열세한 알렉산드로스는 연설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은 모두 왕의 노예일 뿐이지만 마케도니아인은 자유인으로서 싸운다. 이 싸움은 자유인과 노예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는 최정예 기병대를 오른쪽에 배치하여 페르시아군을 공격합니다. 전술에 눌린 페르시아군은 오른쪽과 뒤를 연이어 내주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레이우스만 잡으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다레이우스를 향해 창을 던지니 기세가 눌리게 됩니다. 전술에 당황한 다레이우스는 전차를 타고 도망칩니다. 페르시아군은 지휘관이 없어 앞다투어 도망치기 바빴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뒤쫓아 공격하여 페르시아군의 시체로 강은 붉게 물들었으며 댐을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남부로 진군하며 지중해 인근을 점령합니다. 허겁지겁 도망친 다레이오스,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알렉산드로스는 다레이오스를 추격합니다. 이곳에서 가우가멜라 전투가 일어나죠. 다레이오스는 100만 명의 병사를 모으고 알렉산드로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뺏긴 영토를 양보하고 내 딸을 줄 테니 결혼을 해라.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나에게 와서 항복하고 무릎 꿇고 이야기하라고 반응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전투 전에 병사들 앞에서 제우스 신이시여, 제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레이오스의 100만 대군과 수적으로 열세인 알렉산드로스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레이오스를 직접 노리는 전략을 택해 그를 향해 창을 던지고 겁을 먹은 다레이오스는 또 도망을 갑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레이오스를 추격하고 도망치던 다레이오스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고 같은 편인 베소스의 무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를 발견한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망토로 덮어주고 왕에 걸맞는 장례식을 치르도록 합니다. 또한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베소스를 추격하고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바빌론에 입성합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로 인도 정벌에 나섭니다. 이곳에서 인도왕과 포로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처음 상대하는 코끼리 부대와의 전투로 고전하였지만 최후에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긴 원정으로 지친 부하들과의 갈등과 병사들의 반란이 시작되고 서로 사이가 벌어집니다. 병사들은 세계 끝까지 가는 것이 폐하에게는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저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바빌론으로 복귀를 결정합니다. 그는 위대한 왕 키로스가 포기한 사막길을 가겠다고 고집하여 병사들은 죽어갑니다. 부하들을 다독이기 위해 병사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단체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이로써 페르시아를 알렉산드로스 체제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원정이 12년이었습니다. 긴 원정에 지친 알렉산드로스는 오랜 친구 헤파이스티온까지 사망하자 계속된 폭음으로 쇠약해져 12일 동안 앓고 세상을 떠납니다. 33세 맞이한 허무한 죽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알렉산드로스의 죽음 이후 후계자를 둔 싸움으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세계를 삼킨 왕 알렉산드로스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위대한 승리 비결을 알아볼까요? 첫째, 뛰어난 전술. 알렉산드로스가 사용한 전술은 팔랑크스 전법입니다. 이것은 고대 보병 전법으로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창을 앞으로 내밀어서 근접전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전법입니다. 전면의 적을 무찌르기에 적합한 전술로 그의 아버지인 필리포스는 창의 길이를 3배로 늘려 공격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측면이 뚫리면 방어하기 어려웠습니다. 옆을 보강하기 위해 헤타이로이라는 기병대를 육성하여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격화. 그는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임을 공공연하게 이용합니다. 적들은 알렉산드로스를 신의 아들로 여기고 그와 싸우는 것을 불경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정복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셋째, 포용정책과 공포정책. 정복 과정에서 동맹을 맺은 국가나 포로로 잡힌 왕의 가족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지만 저항하는 적들은 처참하게 짓밟았다고 합니다. 공포정책은 빠른 정복을 가능하게 했고 포용정책은 제국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